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처음이다, 최초다, 마지막이다, 이제 없다, 곧 끝난다, 이제 다시 없는 가격이다. 이런 멘트를 계속 혹하는, 한마디로 눈이 번뜩 뜨이는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단 말이에요, 사람은. 이거는 구매자를 만날 때 하는 거예요. 구매자.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냥 한마디로 쉬운 말로는 이게 비속어지만 삐끼 할 때 쓰는 말이에요. 최초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이 전화로. 들어와 하는 거야. 들어와. 그 다음에 얘기가 진행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참외 얘기를 할까? 참외 마지막입니다. 3분 남았습니다. 2분 남았습니다. 마지막 10개, 마지막 5개, 마지막 2개, 1개 남았습니다. 마지막 딱 잡았어. 잡았을 때 무슨 얘기 해줘야 될까? 자, 구매자에서 뭘로 전환시켜주는 거예요? 경험자로 전환시켜줘야 돼. 경험자. 그럼 무슨 말이에요? 이 참외는 저기 밑에서 엄청 청정지역에서 저 참외 유명한 데 있잖아요. 성주에서 비와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거 이겨낸 엄청나게 달콤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먹어봤거든요. 너무 달아요. 너무 잘 선택하는 거고 하면서 경험자. 무슨 얘기 해줘야 돼요? 사례. 내가 먹어봤거나 아니면 어저께 이거 사간 사람이 너무 맛있대요. 이거 진짜 달콤해 죽을 것 같대요. 와, 너무 이렇게 다냐고 설탕 넣은 거 아니냐고 와가지고 오늘 또 사갔거든요. 다른 사람 사례다. 자, 경험을 제공해줘야 돼요. 내가 입으로써 상대방한테 무슨 경험을 제공해줘요? 이거를 샀을 때 당신이 경험하게 될 거. 우리는 아예 모르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하게 될까요? 보통 월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월세 안 받아보셔서 그래요. 그래서 경험자로서의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경험을 미리 시켜줘야 돼. 미리.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그 경험에 대한 얘기를 미리 시켜줘요. 뭐 예를 들면 여기 27층에 기업 대표님이 경험했던 거를 제가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저기 분당 쪽에서 본인이 산 거는 연면적이 10,000평이었어. 10,000평짜리에서 한 뭐 100평 운영했는데 옆에 친구가 50,000평짜리를 샀대요. 같은 평수인데 여기 2배 오를 때 자기는 1.3배밖에 안 올랐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만 찾고 다니냐면 이 대표님은 나는 연면적 큰 것만 찾고 다닙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몇만 평? 74,000평. 전국 최대 규모. 자, 최대. 여기 또 멘트 여기 있네. 최초 있었지만 최대. 이런 거 적어 놓는 거예요. 그죠? 건국 이래 마지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어 놓는 거예요. 자기 멘트 수집을 하세요. 그럼 처음에 뭐예요? 혹하는 구매자 멘트를 하다가 이야기가 딱 트인 순간부터는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경험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경험을 시켜준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마지막으로. 경험이 다 끝났어. 경험 얘기가 끝났어. 그래요? 그럴 수 있겠네. 참외, 그거 그렇게 맛있다고? 성주에서 왔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결해야 되는 게 뭐야? 막 이런저런 얘기를 했잖아. 스토리텔링을. 마지막에는 다 까먹었어. 그래서 하나만 기억해요. 한 개. 딱 한 개만 기억하게 된단 말이야. 방금 성주 참외에서 뭘 기억할 수 있을까요? 달다.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 내가 이걸 먹었을 때 정말 달아서 이 이득이 뭐예요? 고객 이득을 얘기해줘요. 단 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황홀해진다. 이득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득에 대해서. 월세를 받는다? 이것도 이득이 될 수 있죠. 월세를 받아서 뭘 할 수 있어? 손자와 맛있는 거 마트 가가지고 이번 설날에 세뱃돈도 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좀 더 구체화될 수 있는 게 이게 이득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 뭐라고요? 꼬신다. 꼬셔서 나중에는 무슨 얘기 해준다? 경험 얘기 해준다. 그 다음에 이득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을 까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 뭐예요? 내방을 해야 되죠. 이런 순서대로 이동되는 거예요. 이런 순서대로. 쫙 순서대로 하다 보면은 요거 얘기. 근데 여기서 자 잠깐 여기서 이런 사례 얘기하기 전에 넘어가기 전에 중간중간에 윤활유 같은 게 있어요. 그게 2가지가 있어요. 칭찬. 목소리가 좋다든가.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질문입니다. 질문을 해야지 상대방이랑 얘기를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좋습니다. 질문 타이밍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타이밍은 언제일까? 첫 번째, 끊으려고 할 때. 상대방 끊으려고 하면은 질문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렇게 중간중간 넘어갈 때마다. 예를 들면 한 단락이 끝날 때마다. 한 단락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내가 처음에 최초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거 사례를 얘기할 게 아니라 고객님은 투자는 좀 해보셨어요? 이게 단락 넘어갈 때마다 와 근데 목소리가 너무 부자신 것 같아가지고 투자 되게 많이 볼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고객님 같은 목소리에 완전 똑같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아니면 고객님 목소리는 저희 아버지랑 목소리가
되게 비슷한데, 혹시 전라도 분이세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전라도에서 올라와가지고, 자, 질문 칭찬하면서 사례 넘어와가지고, 넘어오다가, 그거 사면 이득이 뭐예요? 이거 오셔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와야 되는 이유까지. 이렇게 연결. 이렇게 질문을 할 때는 뭐예요? 단락이 끝날 때마다 질문을 하나씩 하면서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숙제 아닌 숙제가 있습니다. 노트, 본인만의 필살기 노트가 있잖아요. 거기다가 구매자를 호응할 수 있는 멘트,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질문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고객의 그 상황을 알아낼 수 있을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한번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해보라고 할 때 본인이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 제시하는 거를 들어야지, 가이드라인만 계속 따라가면은 알려주는 거 이상으로 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알려주면 이런 방법도 있구나, 이렇게 알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또 저도 똑같습니다. 마지막에는 또 마지막 얘기를 하는, 정리를 한번 해줘야 돼. 뭐예요? 그냥 일반 구매자에서 뭘로 만들어줘라? 경험을, 간접 경험을 시켜줘라. 얘기를 해서. 어떤 걸로? 사례를 얘기를 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목적을 잊지 말자. 이걸 하면 무슨 이득이 있다라는 얘기를 혹하게 감도가 올라가죠. 그 다음에 내 방으로 예약을 잡자. 그래서 내일 2시 좋습니다. 이렇게